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자금을 북미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에 활용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와 전력망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삼성 SDI는 7.74% 강세, LNF는 16%, 포스코 퓨처엠은 10% 넘게 올랐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와 일부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며 양시장 상승률 상위권이 빠르게 재편됐습니다.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미약품은 비만 및 대사질환 신약 후보 물질을 미국 제넨텍에 3조 2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10%대 강세였습니다.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을 품고 내년 3월 통합 진에어로 출범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달 당정 통합안을 발의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NHN KCP는 8%대 강세, 헥토 파이낸셜은 5%대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들의 매매신호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의 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요일장 마감하고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주주환원책을 발표했지만 월요일장인 오늘장에 주가는 8% 급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반도체 투톱에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까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기회가 있을지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 똑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독야청청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은 급락했습니다. 지난주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이 한 2배 정도 많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 급락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모멘텀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26일 이후로는 뭐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고 또 그리고 미국 PCE 물가도 그렇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는 부분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지금 차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무려 오늘 8.7%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갖다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을 갖다 보면 이게 사실 뭐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봉의 모습 같기도 하고 고점이 되게 견조하게 나와서 이 고점을 이번에 뚫고 갈 수 있을지 또 그리고 하락하는 만약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다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 그리고 파트너십에 속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LG그룹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또 이제 로봇 섹터도 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늘 중요 섹터 부분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국 주식은 이런 게 중요하죠. 주식은 결국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되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이 수익률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이제 290만 원에 장기 매도 사인을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이닉스를 뭐 200만 원 언더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60만 원 정도가 이제 매수가인 것 같아요. 또 그러고 이제 지난번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를 최바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 최바닥 130만 원대에 말 그대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갖다가 확 쏟아부었는데 그게 다음 날 이렇게 삼성전기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SK스퀘어, 삼성전자도 거의 상한가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이렇게 대형주를 베팅을 했는데 그런데 다음날 상한가가 들어간다고? 그것도 대거 당연히 무언가가 있겠죠. 제가 이제
제 팔로워분들께 시장에 어떤 이런 주식의 고점을 맞출 수 있다면 바닥도 맞출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앞으로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런 부분들 결국 당분간은 좀 순환매가 조금 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런 속도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크게 상관없이 잘하면 또 무언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봐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전에 눌림목이 강하게 나온다면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늘 대형주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수익률이 궁금해요. 어느 정도로 가져오고 계시죠?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잘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어떤 타점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대형 우량주는 쉽지만 쉽지 않은 게 또 대형 우량주예요. 잘 아실 겁니다. 대형 우량주로 드라마틱한 상승률을 혹은 대형 우량주로 정성 매매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갖다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10일 동안에 4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LG전자도 그렇고 LG CNS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폭등하기 바로 전에 매수를 해서 꽤 3연상이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LG CNS에서 안겨드렸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LG전자가 폭락을 해서 이날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점은 이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그 타점과 실제로 제가 교육방에서 공략하는 타점도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많은 전문가분들은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세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거래량이 확 증가하거나 보통 이제 그럴 때 보통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하게 거래도 별로 없고 또 그리고 보통 음봉 조정 나왔을 때 그럴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면 희한하게 그다음부터 상승을 갖다가 그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10일 동안에 45%의 그런 좋은 상승을 보였고요. 하이닉스는 양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폭락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때가 매우 적기였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기회였죠. 마지막 티켓이었습니다. 190만 원대에서 300만 원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 8일 동안에 50%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이제 이 타점에 저는 이제 SK 스퀘어를 공략을 해서 8일 동안에 무려 100%의 수익률을 거두게 됐습니다. 교육방에서는 뭐 어떤 거를 하느냐? 실제로 이제 교육방에서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이때가 이제 시초가 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저 사람이 실제로 대형주를 눌림목에 매수를 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하이닉스가 80만 원대에서 300만 원으로 가기 바로 전이었죠, 그렇죠?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뭐 LG이노텍의 수익률 측면에서는 단기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대형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기록을 과연 깨는 주식이 나올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3개월이 안 돼서 7배가 폭등을 한 대형주는 저도 지금까지 처음 보는 그런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런 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LG이노텍도 뭐 말씀드렸을 때 그럴 때 보통 보시면 이렇게 보통 이제 음봉일 때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RFHIC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나도 대형주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추격 매수를 저는 안 하는 거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추격 매수를 안 하는데 그렇게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관점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추격 매수를 하다가 뭐 다쳐서 뭐 아프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뭐 교육방에서 무료로 이렇게 뭐 스윙이나 낙주 매매에 대한 그런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자료도 보시고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아울러 뭐 녹색창에서 777을 갖다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또 함께 또 이제 힘든 시장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상승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단에 고지되고 있는데요. 녹색창 활용하셔서 현성찬 777이라고 검색하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나오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시장을 이기는 핵심 투자 전략, 기법, 자료집도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가지 테마를 가져와 주셨고, 그 안에서는 삼성 SDI와 또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가장 먼저 삼성 SDI부터 전문가님의 의견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7.74% 올라서 51만 5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 5%를 팔아서 실탄을 확보했고, 이제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온기를 퍼뜨릴 수 있을까요? 이 소식이?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주말 긴급 그 라이브를 갖다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섹터 중에 하나로 이제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급등을 이렇게 빨리 할 거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일정 매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정 매매라는 거.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이버캡 행사를 갖다가 이제 사이버캡 공개를 9월 3일에 텍사스 오스틴 주에서 출시를 갖다가 하기로 그런 초청장 들어가게 쭉 보내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죠. 운전대와 페달 없앤 완전 무인 로보택시.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엔비디아의 날, 뭐 테슬라의 날, 그런 거를 갖다가 시행을 하게 되면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게 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무주공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난주까지 주인이었다가 오늘 이제 주주와는 어떻게 보면 재료가 소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거인이 그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래, 그러면 오늘 어떤 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특별히 재료가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다만 이제 9월 3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2차 전지가 좀 시세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게 일정 매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뭐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일정들에 대한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스코 뭐 학회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전주나 전전주나 한 번씩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싸다 그러면 좀 매수를 해두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가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이제 오늘 좀 되게 빨리 움직였다라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이 나왔죠, 그렇죠? 삼성 SDI가 지분 디스플레이 지분을 갖다가 팔아서 결국은 ESS 미국 이제 인디애나주에 있는 공장에 결국 ESS 그 부분을 갖다가 확대를 할 거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기존의 이제 전기차 2차 전지만으로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ESS가 어쨌든 되게 중요한 성장 핵심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맞물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정 매매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긴 갈 텐데 그랬는데 첫 번째에서는 힌트를 알고 있었고 근데 두 번째에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시가부터 딱 뜨길래 요거는 추격해서 매수하기에는 또 최근에 별로 안 빠졌거든요, 2차 전지들이.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차트를 갖다가 보시면 밑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시장 주도주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여타 섹터 대표주가 지금 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가면은 기본적으로 원전도 가고 전력도 가고 로봇도 가고 그게 어떤 하나의 군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가면은 다른 애들 다 버리고 다 죽이고 걔네 둘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타 섹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그나마 좀 재료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좀 뭐 주목을 받았던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LNF 같은 경우에 테슬라 관련해서 또 급등을 했죠. 또 그리고 뭐 포스코도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렇죠? 2차 전지가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쨌건 뉴스의 한가운데 삼성 SDI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매수 시그널을 갖다가 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그런 순환매, 무주공산 그런 흐름이 약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아주 획기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끌고 갈 만한 힘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물벽을 한번 그려드렸는데 55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사실 뭐 52만 원 점을 갖다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매물벽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렇게 크게 먹을 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교육방에서 삼성 SDI를 갖다 딱 여기서 공략을 했거든요. 막 폭락할 때 이렇게 이제 56만 5천 원하고 55만 원인가 그렇게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 매수를 해가지고 한 뭐 25%가 며칠 만에 나오고 그 뒤로 더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타점을 갖다가 하고 나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했죠. 저도 이제 안 보고 있다가 2차 전지를 딱 한번 들어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별로 안 빠지고 반등이 되게 빨리 올랐어요. 그렇죠? 결국은 테슬라 사이버캡을 갖다가 좀 미리 선취매를 갖다가 한 세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한 번 더 튀어 오르는 정도라 그러면 55만 원 정도부터는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매수라는 것보다는 약간 좀 눌릴 때 목표 수익을 좀 낮게 그렇게 접근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 주인이 없다라는 인사이트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2차 전지로까지 도는 흐름 체크해 주셨고 일정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타이밍은 함께할 수 있는 곳에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매수 주셨습니다. 오늘 3.41% 하락해서 167만 원에 장을 마쳤고요.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의 궁금증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주주환원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곳의 분위기가 다른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바로 소각을 갖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규모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주환원의 전부가 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었었는데 삼성전자는 규모 자체는 훨씬 커요. 그렇죠? 100조니까. 맞아요. 근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죠? 뭐 15조 정도를 발표를 갖다 했는데 그것도 소각이 아니고
결국은 임직원들의 보상용으로 하는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그러면 소각을 안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게 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글쎄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대의 주주환원 뭐 이런 부분은 뭐 다 잘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뭐 어쨌건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키옥시아나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샌디스크나 그런 데가 얘기를 했던 100% 주주환원은 사실 뭐 현금 엑스트라 남는 현금에 대해서 그걸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그 빅2가 발표한 그런 뭐 프리캐시 플로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딱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두 개를 갖다 가른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액면으로는 뭐 자사주 매입을 갖다 해서 소각을 바로 하는 거하고 아니면 그게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로 남는 거하고 그런 부분의 차이가 크겠지만 핵심은 이거죠, 그렇죠? 하이닉스는 뭐 그런 주주환원을 갖다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한 2, 3일 더 잘 움직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잘 움직였을까요? 삼성전자가 또 한 뭐 1, 2주 내로 또 할 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발표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미 재료는 주주환원에 대한 재료는 이제 소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핵심 내용도 실제로 눈높이를 갖다가 좀 맞추지 못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 매물이 확 쏟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뭐 일단 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오늘은 동시 순매도 1위가 뭐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걔들은 비싸게 사서 오늘 싸게 던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그렇게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외국인이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자, 일단 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제 당장 또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 좋았어요, 계속. 8분기 내내,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좋았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7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좋다고 발표를 갖다가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해도 항상 보면은 주가는 재미가 없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기대를 갖다가 하지는 말자, 눈높이를 조금 낮추자, 그렇게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강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한 뭐 3%, 4%, 5% 빠지고 있을 때 반면에 하이닉스는 뭐 한 3% 정도 플러스였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꽤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혼자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주식은 어쨌건 또 순간에 판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는 한번 좀 한숨을 갖다가 좀 계좌를 갖다가 좀 이렇게 살리면서 한번 좀 한숨을 돌리자라는 측면에서 하이닉스는 꽤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주식은 결국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좋은 주식이죠, 그렇죠?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그 결국은 30조를 갖다가 매 분기 30조를 갖다가 배당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기마다 30조를 갖다가 쓴다 그러면 1년에 120조죠, 그렇죠? 120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1,500조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1,500조인데 120조를 갖다가 배당에 쓴다는 거는 뭐냐면, 이 주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내가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기대 수익률이 약 6.5%라는 얘기죠. 이게 되게 큰 안전판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거죠.
금리의 거의 뭐 2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만에 하나 내가 삼성전자를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해마다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받는 배당금이 6.5%가 되기 때문에 5년이면은 한 뭐 40% 나오는 거고 10년이면은 말 그대로 한 60, 70%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은 그 안에 어쨌든 다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보루가 있는 거죠, 보루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중요한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가 되는 게 목적인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주식을 통해서 어쨌건 내가 되게 어쨌건 우리나라 경제도 되게 힘들고 사는 것도 팍팍한데 내 노후 자금을 갖다가 되게 지속적으로 잘 불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를 갖다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수단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주식, 이 두 개의 주식이 뭐 하이닉스는 뭐 2년 전에 뭐 20만 원대부터 SK스퀘어는 뭐 14만 원, 5만 원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장기 물량의 일부는 보유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하이닉스 290만 원에 매도를 갖다가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마찬가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죠 한번. 제가 이제 물론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이닉스 장기 매도했다. 근데 이때에도 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고점 치고 나가지고 그리고 급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제가 이제 하이닉스 뭐 290만 원, SK스퀘어 220만 원 그렇게 장기 물량을 갖다가 매도 신호를 갖다가 했다고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사고 있었습니다. 안 사고 있다가 결국은 하이닉스가 이제 200만 원 깨지면서부터 다시 이제 매수를 갖다가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30만 원대에는 있는 거를 갖다가 막 쏟아붓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 제가 이제 제 팔로워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을 이렇게 진짜 막 돈으로 막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때 만약에 내가 하이닉스로 해가지고 만약에 한 2억 정도 한 뭐 1억으로 해서 이제 1억이 2억 됐다 그러면 이때만 하더라도 금액이 줄어들죠. 그렇죠? 한 1억 7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때 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건 지지선을 갖다가 잘 가다가 21을 갖다가 이탈하고 나면은 그럼 여기서는 어쨌건 일부 물량 갖다가 정리하는 게 맞는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을 갖다가 금액으로 이렇게 감정이 다분히 개입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지 제가 뭐 아시다시피 자문사의 뭐 정식 직원으로 금감원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별 주식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ETF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냉정한 시각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포모가 너무 강하게 오고 그리고 이렇게 급반등을 할 때에는 그러면 차분하게 이익 실현을 갖다 할 수 있는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포에 젖어 있을 때에는 제가 과감하게 이때는 무조건 질러야 될 테다 그렇게 과감하게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냉정함을 갖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식을 갖다가 혼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 모든 거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주식도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갖다가 실현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매개 수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탄력적으로 오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이제 사실 뭐 삼성 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분명히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목요일에 발표를 갖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꽤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아마 뭐 내일 모레 수요일 정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삼성전자 박살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면 또 한 번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기회가 되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제 팔로워분들 중에는 저 사람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타점이 100%야 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신호로 드리면 되게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세요. 그런데 뭐 어쨌건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그만큼 냉정하고 신중하게 타점을 잡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급락 시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회를 준다면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 눌림목에서는 매수하는 냉정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녹색창 활용하셔서 현성찬 777 검색하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꼽아오신 강세 개별주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0.68% 상승 마감한 네이버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같은 컴퓨팅 인프라의 공급 병목이 2029년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AI 기업들의 컴퓨팅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데이터 센터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AI 학습과 달리 추론 인프라는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다면서 2029년 이전까지 200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추가 확보해 초기 시장을 선점할 네이버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네이버입니다. 오늘 기관이 순매수 1위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엔비디아가 한국 시간으로 27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네이버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네이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움직인 부분도 일정 매매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파트너사에 해당하는 그런 뭐 네이버나 아니면 LG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네이버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브룩필드 이 세 개 결국은 이제 기술과 그리고 자본 모든 게 다 원스톱으로 다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동맹이 주는 진짜 의미 결국은 뭐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AI 기지를 네이버를 통해서 아시아의 AI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에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압도적으로 정말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그런 이익을 갖다 거두고 있는데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너무 주주환원에만 얽매이는 것보다 적극적인 M&A를 갖다가 당연히 해서 미래 먹거리를 갖다가 활발하게 창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처럼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년 동안의 M&A로 인수한 기업이 2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M&A로 이제 지분을 갖다가 인수한 기업들이 결국 그들을 통해서 계속 엔비디아 생태계를 확대를 해간다는 게 그들의 어떤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잘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어디다가 설비 투자를 갖다가 확대하겠다 그런 거보다 미래 먹거리를 좀 확실히 챙기는 그런 부분들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오너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실적 컨센이 하회를 했지만 코로나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 이제 어쨌건 이익은 2배, 분기이익이 그때는 코로나 때는 한 2천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5천억을 훌쩍 넘는단 말이죠. 주가는 2분의 1 이하죠, 그렇죠? 코로나 때 고점이 45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이니까. 그래서 부담이 없다. 물론 주가도 재미가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런 삼각동맹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좀 잘 봐야 된다. 그동안 주가가 답답했던 이유는 결국 성장 동력인데 그런 부분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27일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죠. 그때까지 한 번쯤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계속 무언가를 갖다가 준비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죠? 네. 뭐 보시면 이렇게 저항선을 갖다 그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어떤 선입견, 재미없는 주식 그런 부분보다 뭐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대형 우량주를 눌림목에 매수하는 그런 기법, 스윙 기법, 낙지매매 기법 그런 부분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추격 매수를 갖다가 이런 자료들과 또 그리고 저하고 함께 교육방에서의 그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투자를 갖다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강세 개별주로 네이버까지 전략 짚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27일 한국 시간으로 이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엔비디아 이 키워드가 붙어줄 때마다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네이버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 고지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고 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는 또 어떤 내용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일단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시장이 한번 크게 두드려 맞고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어쨌건 뭐 원금의 2배를 갖다가 1년 내에 만들고 뭐 6개월 내에 만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가능할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당분간 뭐 근데 어제 이제 뭐 대신증권의 일단 뭐 리서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안에 또 뭐 9천을 갖다가 뭐 볼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갖다 하던데 글쎄요. 뭐 제 생각에 약간 좀 너무 서두르고 좀 서투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뭐 9천을 갖다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신중하게 대응을 갖다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 시장이 강세장은 아니고 횡보장이라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횡보장에서 다만 이제 이게 되게 거칠게 나오는 횡보장이죠. 그렇죠? 최근에도 보시면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그냥 나도 뭐 주식 좀 해보지 뭐 잘할 수 뭐 나도 뭐 웬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 중에 돈 버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막 연예인들도 막 돈을 갖다 여기저기 잃었다 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라는 게 나를 정말 이렇게 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나를 순식간에 되게 내 자산을 쪼그라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내가 잘 하지 않으면 진짜 뭐 인생의 명암이 되게 확실하게 갈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제 팔로워분들께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을 맞출 수 있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이때에 제가 알기로는 이때에 들어간 전문가들도 많아요. 이때. 그런데 저는 이때에 장기 물량을 갖다가 매도 신호가 나갔거든요. 그때 이제 제 얘기를 갖다가 듣고 주식을 갖다가 매도하신 분들은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나 진짜 이거 팔기 싫은데. 왜냐하면 이때에도 한 팔았거든요. 이때에도 SK 스퀘어를 갖다가. 그런데 삼성전자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SK 스퀘어는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또 팔라고 그러니까 팔기 아까워. 왜 자꾸 팔라고 그러지? 라고 해서 안 판 분들은 지금 정말 되게 아파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순식간에 뭐 SK 스퀘어가 220만 원에서 100만 원 아래로 빠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같은 주식인데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갖다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갖다가 맞출 수 있으면 당연히 바닥도 맞출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 잘 아시죠? 재미있는 부분은 워렌 버핏의 그런 전체 자산 중에 95% 이상은 65세 이상에 다 벌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뭐 20년 전에, 20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뭐 99년, 98년 그러니까 IMF 때 그때 이제 증권회사에 처음 입사를 갖다가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는 되게 그래도 꽤 유능한 직원이었어요. 증권회사에서. 정말 이렇게 탑 몇 안에 들어가는 그런 되게 유능한 직원이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 제 실력은 형편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전에 제 주식하는 실력과 지금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젊은 어떤 친구들도 되게 주식을 잘한다고 하지만 또 10년 지나서 아마 보면 아, 내가 정말 되게 주식을 못하는 거였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을 거치면서 이런 때 있잖아요. 이런 때는 누구나 잘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다 누구나 잘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웬만할 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근데 보세요 한번.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그렇죠? 제가 이때 2월 말에 방송에서 고점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상승 전환 시그널을 드리고 그리고 이때에도 이제 삼성닉스를 갖다가 장기 매도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를 갖다가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은 뭐냐면 결국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 있는 어떤 잘하는 전문가들도 이런 시기가 되면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때 중요한 액션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정말 엄청나게 불어나거나 엄청나게 폭락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횡보장이면 앞으로 강세장이 지나고 이렇게 횡보장이나 약세장이 오면 이런 시장의 충격이 한 1년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는 꼭 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결국 주식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장이 되게 어려울 때는 항상 나오는 게 워렌 버핏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고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뭐겠습니까? 아무리 월가에 날고 뛰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떤 시장의 변곡점이나 되게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결국 구루를 찾기 마련이다. 그래서 결국은 연륜과 경험이 주식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저 역시도 되게 추격 매수를 많이 했어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사면은 바로바로 이익 나고 또 그러고 화끈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 큰 돈은 안 벌리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보면 쳇바퀴예요. 1년 지나서 보면은 한 30% 수익. 물론 좋죠. 금리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좋지만 그런데 제가 1년 내내 열심히 주식을 했는데 30% 수익밖에 안 난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손절을 거의 안 하고 매매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1년이면은 거의 한 3, 400 종목을 갖다가 매매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손절을 갖다 어떤 때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일단 원칙이 명확히 있어요. 세 가지는 적어도 전혀 안 합니다. 첫 번째, 듣보잡 주식은 저는 전혀 안 해요. 잡주도 전혀 안 하고. 그래서 일단 저는 신규 상장주 그런 것도 안 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도 안 해요. 물론 모르는 게 아니죠. 아이디어는 드리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갖다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잘해도 충분히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터무니없는 고가의 추격 매수하는 거 이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팔로워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추격 매수가 정말 거의 1도 없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포모에 따라가 사는 거 오히려 반대로 저는 하죠. 그렇죠? 그리고 공포에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공포에 매도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가 왜 위험하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주식을 비싸게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주식이 더 가면 좋겠지만 이게 강세장이 아니면 추격 매수는 기본적으로 힘을 못 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손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추격 매수했다가 손절하게 되면은 되게 데미지가 크죠.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또 계속 얽매여야 되고 그렇죠? 주식창을 갖다 봐야 되고 계속 스마트폰을 봐야 되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대형주 눌림목 매수를 갖다가 하게 되면
뭐 사실 되게 느긋합니다. 불안할 게 별로 없어요. 오늘도 뭐 주식을 샀는데 어쨌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폭풍이 불고 했지만 그냥 되게 안정적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뭐 어떤 대형주 정성 매매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뭐 이렇게 종가 베팅도 이렇게 눌림목 종가 베팅을 저는 제가 그냥 원칙이죠. 그렇죠? 해서 종가 베팅했는데 이렇게 다음날 상한가 들어가고 이렇게 종가 베팅했는데 뭐 3일 연속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매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형주 정상 매매,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갖다가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100%짜리 타점이 나오고 그런 타점들을 잡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주식을 갖다 그래도 하는 어떤 저 사람과 어떤 매매를 갖다 함께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나 교육방에서 저하고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현성찬 전문가님께 잃지 않는 투자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투자 노하우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함께할 수 있는 곳 고지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이번 주 당장 목요일 내일 모레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발표하게 되는데 어쨌건 일정 매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를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데 앞에서 이제 내용은 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내용들은 다 좋고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 상승 추세에서도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되게 좋은 차트예요, 여러분들. 상승 삼각형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저항선을 갖다가 지금 23만 원에 있는데 이렇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탈했다가 또 바로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정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7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림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오늘 지금 현재 22만 3천 원이 오늘 종가고 매수는 뭐 한 22만 원 정도? 어차피 지금 급하게 사고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럴 시장은 아니니까 22만 원 정도의 한번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한 25만 원 부근 그 정도에서 이익 실현을 갖다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손절가는 뭐 20만 원인데 뭐 아시다시피 제 종목들은 사실 뭐 손절매가 중요한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방송용으로 손절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네이버 종목에 대해서는 당장 한 뭐 2, 3일 내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좀 관심을 두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기술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타점은 함께할 수 있는 곳이 하단에 고지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많은 참고와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